지난 시간에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체질별 열등 기능과 3차 기능 복진도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장단 쪽, 다리 길고 짧은 쪽과 이런 체질과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약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설명을 드리나 안 드리나 이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들으신 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저와 같이 조금 국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몇 분이 되실지 모릅니다만, 이거를 또 잘못 얘기한 그것을 또 이렇게 혼돈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그냥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고요. 이 도표, 이런 내용들 앞에 그 도표에서도 함의된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 넘어서 보이지 않는, 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더 크죠.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크듯이. 그래서 이것을 이게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3시간은 좋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그림이 있나 보다 라고 여기시고, 이 내용 여기에 반을 뚝 잘라서 이쪽이 좌측 다리가 길고 주로 좌측의 복진이 나타나는 체질들은 이런 체질들이고, 저 우측으로 나타나는 체질들은 이런 체질들이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래서 오행 분류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장기 배열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체계에서 이 장기 배열에 있어서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분 만에 이렇게 다 설명을 마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조금 마음은 바빠집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이제 사주와 어떤 체질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한번 연결을 시켜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도표이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이거는 용신입니다. 우리 사주에 찾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체질별로 궁합이 잘 맞고 안 맞고 순서별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적중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 체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맥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사주를 접목해서 보는 것은 더 많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접목을 시도를 해보고 확장시켜 보는 것이죠, 사고를. 그러다 보면 뭔가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 궁리를 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난 시간에 체질, 다리 길이를 말씀드리면서 분류를 하면서 체질론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체질은 숙명적이죠. 숙명적으로 타고난 체질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국선도와 연관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극명하게 대비되는 화가 두 사람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왼쪽은 피카소의 그림이죠. 오른쪽은 방 고우의 그림이고,
그래서 피카소는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최고로 성공하는 화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항상 되뇌이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아주 그렇죠. 92살까지 그 화가로서 성공하고 그랬죠. 그러나 고은은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을 것 같아.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군요. 그래서 그런지 37살에 고생만 하다가 결국 죽기 전에 한 5년간의 어떤 작업이 평생에 남을 만한 역작이었고, 그 전에는 어떤 그 학교의 선생님 되려다가 그렇게 또 종교 지도자가 되려다가 또 못되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 성공하지도 못하고 죽은 뒤에 이제 알려진 어떤 그런 케이스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과 말의 힘이 그렇게 극명하게 갈린다. 삶의 성패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두 화가를 아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자신의 생각과 말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까요? 이제 여기에서 운명과 숙명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와 고흐의 사주로 제가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풀어보는 이렇게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훌쩍 가겠습니다만은, 즉 이런 핵심은 이 피카소는 92살에 무려 운이 30년 동안 30년, 60년을 이렇게 그 92살까지 아주 운이 튀었고요. 그래서 92살까지 잘 성공한 화가의 삶을 살다가 모든 또 아름다운 여자들은 또 다 거느리면서 다 살았죠. 그 다음에 고은은 이렇게 처음 초년운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 양반이 한 10년만 15년만 좀 참았으면 이렇게 53살서부터 이렇게 대운이 들어와서 운이 폈을 텐데 37살에 그냥 죽어버렸죠. 이렇게 신금대운에 죽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설명하자면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에서 죽을 날짜를 아느냐 이렇게 또 여쭤보시면 그런 것까지는 그냥 불리하다, 좋다 하는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생년월일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도 체질을 볼 수도 있고 성격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숙명이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숙명은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이것을 시절인연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 가치관, 신념, 이것을 피흉, 추결, 즉 흉은 피하고 기란 것은 찾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운명,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은은 어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숙명론을 얘기했을 것 같고 피카소는 운명론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느껴진 대로 이렇게 어떤 사고가 어떤 가치관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사주 명리학에 또는 우리 우주 현상, 심리적 현상에 다 두 가지가 다 있다. 그것이 이제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태극론이죠. 불확정성의 원리. 어떤 것이 맞느냐, 자기가 본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잘 인생이 이 삶을 잘 넉넉하게 푸짐하게 잘 사는 사람은 운명이라고 하겠죠. 운명, 나 마음먹기에 따라 다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고, 그 다음에 지질이 고생만 하고 이거를 해도 안 되고 저거를 해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숙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뭐 숙명이 있구나. 이거 숙명적이야. 이건 정해진 대로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이 이제 시절 인연이 되겠고.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자연현상에는. 다만 우리는 두 가지 거를 동시에 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련을 통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거를 다 볼 수 있는 넓은 어떤 그 사고, 넓은 틀이 없는 사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 틀을 깨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양 해서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거를 동시에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볼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어떤 중이 드러나는 수련을 통해서 어떤 자기 우리가 생수성수 설명드렸을 때 1, 2, 3, 4, 5가 딱 되어졌을 때 서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족이고 형제고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 어떤 1차 통일이 돼. 서로 1, 2, 3, 4, 5가 딱 통일이 되니까 어떤 중이 형성된, 중이 확립이 된 그런 상태에서는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다 보면 어떤 초월된 어떤 그런 게 운명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어떤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이런 참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행이고 수련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것이 다 있다. 그래서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체질을 운명을 또 뭐 극복을 할 수 없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숙명론자는 수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운명론자는 극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다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는 다 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너머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통합적 세계를 얘기한다. 초월적 세계를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근경식, 육군, 육경, 육식론 아시죠? 그것이 생각이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감정으로 일어나서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체계죠. 육식론. 그것이 이제 한번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육경, 육식,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이렇게 자기의 꼴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기의 체질도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세상을 들여다보는데 어떤 이런 삼각형의 꼴을 가진 사람은 삼각형으로 보겠고요. 이런 동글뱅이의 꼴을 가진 사람은 동글뱅이로 보겠죠. 그런 것처럼 이건 정사각형으로 보겠고 이거는 삼각형으로 보겠고 이건 직사각형으로 보겠고 이 사람은 둥글둥글 전체적으로 보겠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국선도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주 반복하면 좀 식상한 관계로 설명드린 것은 드리지 않고 주로 이제 국선도에서는 이 상생의 원리가 포함된 것이 중기입니다. 중기. 그 다음에 상극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건곤이고 그 다음에 상화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원기고 그래서 생극 재화가 다 일사불란하게 다 자기 역할을 다 한다면 일치가 되겠죠. 조화롭게 되고 그러면 드러나는 것이 중이다 라는 얘기 1, 2, 3, 4, 5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래서 그 중은 뭐냐 즉 우리가 이 주체가 판단을 하고 인식하는 인데 이것이 사고하는 것을 또 아는 인식하고 있는 또 감각적이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있는 감정적이구나 인식하고 판단하는 직관적이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 너머의 어떤 무엇이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는 것은 안다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즉 이 심포 3초가 안다 모른다의 역할을 하거든요. 즉 지적인 심포 3초가 고름지기
어떤 상화지기의 영역인데, 즉 그 안다 모른다의 영역이란 얘기죠. 그 너머에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어떤 그런 경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전국 상위 0.1% 되는 그런 학생들과 아주 그 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섞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한 50개 정도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개수를 적어내라 이렇게 했더니, 즉 전국 상위 1% 정도 되는 애들은 기억을 하는 단어 수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는데, 자기가 기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 개수에서 그렇게 오차 범위가 적더란 얘기죠.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자기 많이 기억하는 애들도 있고 적게 기억하는 애들도 있는데, 오히려 저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더 많이 기억하는 애들도 있는데, 자기가 기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개수와 오차 범위가 엄청 크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안다는 거죠. 또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그러고, 이 능력이 바로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메타인지력, 그것이 바로 우리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메타인지력은 높은가 낮은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유사한 어떤 그런 실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즉 일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카톡에 내 친구로서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는가, 지금 한번 나는 몇 명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 확인해 보면 그 오차 범위가 별로 없을 때 나는 메타인지력이 그래도 상당히 높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심심풀이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중이라는 말이 있죠. 시중, 시간 시자에다가 가운데 중자,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죠. 중은 즉 시간과 공간, 인간에 따라서 기시공이라고 하는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얘기가, 그게 이제 시중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즉 이 화와 수 또는 목과 금, 양극단이죠. 서로 상극이니까 양극단을 다 잡아서, 즉 장점은 더 잘하게 하고 단점은 좀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양극단, 배척하지 않고 양극단을 다 두루두루 섭렵하고 그 중을 잡으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가 바로 중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이 잡히면, 즉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가, 무엇을 바로 하고 무엇을 잘못하는가,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 그것이 바로 우리 국선도에서는 중이다. 그것을 윤직골중이라고 했고 포일수중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선도 수련으로 그것을 이런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머리가 작고 가슴이 컸죠. 우리가 가슴으로 다 받아들이죠. 몸으로. 그래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학습과 학업을 통해서 머리로 많이 주입이 되어지고 가슴은 점점 적어지고, 이거 서로 상반됩니다. 머리가 커지면 가슴은 적어지고, 가슴이 커지면 머리가 적어지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단전 행공은 수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습, 수업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가슴이 커진다. 그래서 존재해보게 된다. 그래서 정체감이 확립되고 존재해보게 되어지는 길로 간다.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이거는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냥 행위만 하는 거고, 이건 안다는 거죠. 이걸 안다. 아까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아는 것은 안다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랬듯이, 자, 이건 수련을 통해서 수습 수업을 통해서 그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체능이라 그랬죠. 이 저는 체지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대표적으로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연법, 관법 무수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인위적인 거고 이것이 무의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선도는 이 우주를 한 나라로 보고 이것이 이제 원전성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한 나라가 하나란 얘기죠.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소통하게 하는 도를 일러서, 그래서 우주 대자인과 소통하는, 사람과 우주 대자인이 소통하는 길을 일러 국선도를 한다 하듯이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자연이란 얘기죠. 그런데 사람은 보면은 이 감각, 사고 이쪽 표면 의식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이런 통합적 직관의 세계, 잠재 의식에서는 직관, 감정, 인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주로 아까 앞에서 오행 꼴을 보여드렸죠. 그 꼴대로 자기가 사고하고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 꼴대로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한계다. 그것이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한번 바꿔보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양으로 보면 이쪽에 음에서 양쪽으로 가고 양쪽에서 음으로 가다 보면 뭔가 가운데 뭔지는 모르지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 지금의 나라는 꼴이 어차피 내 눈을 통해서, 내 오감을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받아들인 정보가 그런 꼴인데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바꿔보자. 관점의 전환을. 이런 식으로 나에서 남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관점을 서로 이쪽이었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었으면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관점의 전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여기는 것.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 제한된 신념 등에서 벗어나는 것이란 얘기죠. 관점의 전환이. 그래서 이 관점의 전환이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메타인지, 즉 자신의 인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알고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주의가 벗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원하는 곳에 주의를 다시 두는 것. 곡선도에서는 체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능하게 하는 것, 즉 알아차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게 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관점의 전환이다. 즉 의식,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의 확장 정의 다시 한번 존재, 자기 타인, 세상 등에 대한 인식, 가치에 대한 인식, 행위에 대한 인식, 인식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1, 2, 3, 4, 5까지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즉 중기, 원기, 건건, 원기, 이것이 정각도 부분에서 이렇게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식이란 생각, 신념, 프레임을 포함 국선도에서는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앞에 체지체능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존재 회복으로 나를 경영하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체지체능으로 나를 경영하라. 이렇게 국선도식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성찰의식, 그 다음에 삶과 일에 대한 소명의식, 이것은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참, 나, 진나, 빙, 그 다음에 오로스, 이런 것들은 아마 성찰, 어떤 통찰, 이런 분야, 무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 또는 에고가 없는, 사라진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삶과 일에 대한 소명, 이것도 바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면 저절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중기, 그 정각도의 단계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3, 4번은 타인에 대한 공감의식,
그 다음에 소속한 조직과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 이것이 이제 선도법의 단계고, 그거는 우리가 바로 천지인을 하나로 어떤 거 하늘과 소통하고자 하는 천인상교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늘과도 통하는데, 공감하고자 하는데 사람과 공감도 못해서 안 되고 자기 조직과 공감을 못해서 안 되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선도법에서 하는 통기법에서 하는 영역,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교도 일종의 어떤 조직화된 신념이고, 그러나 우리 국선도는 어떻게 보면 그 조직화된 신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영성적인 그런 것들, 어떤 자연적인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어떤 그릇이 없죠.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 이렇게 하니까 누구에게나 다 통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넓죠. 어떤 반경이.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 태양광 집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반 종교 어느 단체다 만약 그 단체 그 성지가 그렇게 침해를 받는다 했을 때는 부을때처럼 모여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국선도는 어떤 조직화된 신념의 체계에서는 좀 벗어난 어떤 영적인 영성적인 자연적인 어떤 그런 생명력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화된 신념보다 더 윗단계죠. 영성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 공동체 의식, 제대로 수련을 했다면 소속한 조직,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도 왜? 하늘과 교감을 하고 사람과 교감을 하고, 지금 여기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면은 시간 천이 되겠고요. 여기라고 하면 땅이 되겠고요. 즉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이렇게 확립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통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대로 했다면 공동체 의식도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선도법이라는 얘기죠. 초월의식, 생사이려, 무아일체, 영원. 즉 지금 여기 순간을 살면 영혼으로 산다. 우리는 지금 여기 순간을 영혼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사고를 당할 때, 교통사고, 그 짧은 순간에 다치는구나 하면서 슬로비디오로, 마치 매트릭스에서 슬로비디오로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피하는 그 정지된 시간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수련을 통해서도 간혹 경험을 하지만요. 그래서 한번 이제 결론을 한번 내리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깨달음, 즉 해방, 참 존재라는 것을 한번 보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도는 해방된 모습이다. 해방이라 하면 뭐 이렇게 쭉 보시고, 실제 뭐 주관적 실제론, 객관적 실제론, 이렇게 이론적, 이원적, 다원적인 각가지 실제론에 근거한 세계관과 방편적 차원에서 설정한 이념이나 방법론은 우리를 교조적으로 얽매이게 하고 집단 체면을 시켜 우리의 삶을 굳어버리게, 아까 우리의 오행도에서 꼴을 보여드렸죠.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삶을 굳어버리게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삶을 자체로 수용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그러나 이제 깨달음은 모든 삶을 우리가 착각하려는 게, 그런 꼴들은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모든 삶을 쏟은 사람이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들의 변화성과 관계성을 통찰하여 그것들을 고정화 실제화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모든 존재는 새로운 또는 본래의 본디의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존재는 진정한 존재가 아니었고 왜곡된 존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즉 참 존재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왜곡된 존재까지도 나의 존재다 라는 것을 안다는 단계가 아닌가. 깨달음, 해방이, 즉 해방이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면 해방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도가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해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식의 확장의 결과를 정각도, 즉 신념으로부터의 해방, 즉 아까 오행도 꼴에서 어떤 거기에서 벗어나는 자기의 신념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마 정각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
그 다음에 통기법은 순수식, here and now. 아까 앞에서 언급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지금 여기라고 하면은 천시, 시간. 그 다음에 여기는 공간, 땅이 되겠죠. 즉, 인중천지, 내 안에 지금 여기가 다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거를 얘기하는 순수의식. 이런, 쉽게 말하면, 생각을, 오온을 진행시키지 않은, 즉, 색수상행식을 진행시키지 않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 어떤 뭐 그런 형태, 그런 곳,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하늘과 소통하는 길을 일러 국선도라 하고, 즉, 천지인 어떤 그 조직 또는 사람 또는 어떤 그 환경과 이렇게 소통을 하게 하는, 그래서 둘이 아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단계. 그 다음에 선도법은 뭐 가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자유, 평등, 사랑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